안녕하세요. 와이즈 버전 2 시스템 메뉴 개편 및 기능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개선이 전 계정에 적용되었는데요. 시스템 어드민, 아카드 어드민, 선생님, 학생, 학부모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어드민입니다. 상단 메뉴가 재배치되었는데요. 오른쪽 끝 두 메뉴인 코드 시스템 세팅이 처음 시스템 세팅할 때 이제 입력해야 될 그런 정보들이죠. 코드에서 시스템 코드를 눌러 보시면 여기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코드들을 셋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런 코드가 셋업된 학교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아카데믹 디파트먼트 코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개선된 점은 이런 코드로 된 필드가 전에는 이런 단순 텍스트 필드 입력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select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만 해도 컬럼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정보를 변경한 후에 다시 스크롤 왼쪽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변경 후에 빈칸을 더블 클릭하시면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코드 학습 코드를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이 별표 9개가 셋업할 코드라는 의미입니다. GPA 코드를 한번 보죠. 이 GPA 코드는 아주 필드가 많고 복잡한 그러나 중요한 그런 코드인데요. 학점, 점수를 계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코드 필드들을 다 select 버튼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한 것은 서브젝트 레벨을 추가하여서 이제는 한 계정으로 여러 GPA 그 시스템을 그 학교별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드 제정 코드는 새로 추가된 수업료 납입금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추가된 코드셋인데요. 첫 번째 커런시 통화만 변경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US 달러 그리고 위안화, 유로, 뭐 원화 이런 것들이 use yn이 yes로 되어 있죠. 원하시는 만큼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 후 정보 그 컬럼을 더 추가했는데요. 이 비밀번호 변경이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변경이 yes로 되어 있으면 이 유저가 로그인 했을 때 바로 비밀번호 변경 창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해킹 보호라는 것은 이 유저가 여러 번 자주 그 패스워드를 틀렸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yes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로그인 트라이얼 그 인터벌이 길어지게 됩니다. 3초, 5초, 10초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고 그 정보를 여기서 이제 변경 다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해킹 보호 사용, 요거를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ID equal 패스워드라는 거는 보통 처음 학생이나 교수님 계정을 만들어줄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큐리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유저들은 꼭 비밀번호 변경을 같이 셋을 해줘서 로그인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시스템 시간 컬럼은 이 유저들이 마지막 로그인한 그런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정렬이 항상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런 것 다 정렬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 여기 쭉 나오고 여기 시스템 시간이 없는 유저들은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학생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이 학급 기능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학급은 초중고등학교 거기서 이제 반이 있잖아요. 그걸 위한 그런 메뉴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학생의 학부모가 가디언이 배당이 되었을 경우 배정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아이디가 되게 됩니다. 학생 아이디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탭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또 어드민은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것이 오른쪽에 버튼이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죠.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탭 브라우징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게 됐습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탭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보시면 반에 두 개의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 학생이 이 학기에 소속된 반의 기본 정보이고, 그 다음 거는 이 반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정보입니다. 네, 이 완납률은 이 등록금, 새로 추가된 수업료 납입금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이 완납률을 시스템 세팅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 보시면 최소 등록 완납률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거를 원하는 만큼, 그래서 뭐 50%다, 70%다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50%이고, 만약 이런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면 이걸 0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넘은 학생만 파란색으로 되는데, 이런 빨간색으로 되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그 성적을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수강 제한 무시는 뭐냐면, 이 완납률에 관계없이 수강 신청 또는 성적 입력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보는 학생 아이디에서 학생 기본 정보 오른쪽 맨 밑에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 타임테이블 또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부모 계정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탭 브라우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어사인 됐을 경우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교수님 정보 또한 탭으로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만약에 반이 배정되었다, 담임 선생님이다, 부담임 선생님이다 그럴 경우는 학년과 반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직원 정보는 특별히 변경된 게 없고요. 학급은 요 다음 아카데믹 어드민 계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납입금 이제 말씀드리면, 수업료 납입금 썸 메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인데요. 이번 연도 학기에 이제 정의된 템플릿을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요. 그 연도 코드 또한 저희가 인프루브를 한 게, 이 연도가 이제는 전에는 그냥 단일 그 숫자로서 2015, 201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015/2016으로 나오죠. 이 세팅을 코드, 학사 코드, 아카데믹 이어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학교들이 미국식이라서 가을 학기가 1학기고 봄 학기가 2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열을 여기서 원하는 만큼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활성, 비활성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수업료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 디파인된 템플릿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새로운 템플릿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예를 들어서 활동비로 하죠. 그래서 템플릿명을 이제 이거는 항상 영어로 입력하게 됩니다. 명은 영어, 템플릿 2, 3 이거는 셋업할 때 정한 language 2, language 3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템플릿명 2는 한국어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동일하게 활동비라고 하죠. 연도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학교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 정보도 이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금액을 5만 투그릭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통화는 몽골 투그릭 MNT.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한 학교에서 통화를 한 가지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그 코드에서 나머지를 비활성을 해주시면 쓰시는 통화만 보이게 됩니다. 이 계획 필드는 이런 겁니다. 이걸 계획 필드를 yes하고 이거를 추가하고 학생들한테 이걸 부과하게 되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계정에 이 수업료 아이템이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실제 금액에는 합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이런 그 fee가 언제 그 내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필드입니다. 납부 기한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동비 새로운 그 템플릿이 디파인이 되었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일단 템플릿을 추가하신 후에는 실제 이 fee를 학생들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썸 메뉴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복잡한 이제 필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높이가 높고 복잡한 이유는 이 멀티로 컨트롤 이용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멀티가 실렉이 되죠. 요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활동비로 이번 학기에 부과된 기록이 있나 한번 보죠. 전에 제가 테스트에서 이제 입력했던 건데, 이렇게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된 거는 이제 삭제됐다는 뜻인데, 이제 보시면 read only로 생성, 수정, 삭제 정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 tuition fee management 시스템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다 잘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삭제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죠. 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이 fee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고,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아까 define한 템플릿을 찾아서 select을 하게 됩니다. 활동비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 후에 학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설치하신 후에 전체 select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 두 학생 정도를 그 한 학부모에 있는 두 학생을 저희가 select 하도록 하겠습니다. 9학년에 이 학생, 그리고 7학년에 리처드라는 학생을 선택해서 입력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석세스가 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동비로 이 두 학생한테 부과가 된 거죠. 일부 그 정보는 수정하실 수 있고요. 금액은 안 됩니다. 금액을 수정하시려면 이거를 삭제하신 후에, 여기 삭제하신 후에 새로 추가를 바뀐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수업료 이 납입금을 부과하고 나면 학생이나 학부모 계정에 이 그 레코드가 이제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학생이 와서 이 fee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고 나서 이 재정부 직원이 이 학생이 이 금액을, 이 항목의 금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레코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화면은 세 번째 이제 섭 메뉴인데요. 그 활동비로 한번 검색해 보면 마찬가지로 전에 이제 그 했던 거고요. 삭제를 아니요 이렇게 하고, 아무 이제 레코드가 없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납부 또는 장학금 기록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템플릿을 추가해서 템플릿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불 종류와 지불 수단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불인지 장학금인지 아니면 면제된 건지를 선택하시고, 지불 수단,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투구리를 이렇게 다 지불했다. 이제 학생 아이디를 그렇게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러면 학년으로만 설치를 해보죠. 그러면 9학년만 쭉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 한 학생이 이 학생입니다. 네, 선택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여기 납부된 그런 기록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 모든 그 거래의 기록이 다 남게 되는데요. 네 번째 썸 메뉴 부과 납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네, 보면 여기서 모든 그 학생이 매년의 그 서머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요 아까 우리 입력한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이걸 전체를 보이고요. 학생 아이디가 S01입니다. 그래서 S01 네 여기 있죠. 이 학생 이걸 눌러보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이 학생에 관련된 히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삭제를 아니오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 가을 학기 네. 이 가을 학기에 이게 총 부과된 금액이 이렇게 해서 48만 투그릭이고 납입 금액이 5만 투그릭입니다. 따라서 여기 서머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웃스탠딩 밸런스가 43만 투그릭이고 10% 완납률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식과 공지사항은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네. 이제는 아카드 어드민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 교수는 동일하고요. 이 아카드 어드민 이 계정은 학급과 또 코스와 성적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학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초, 중, 고등학교에 이제 반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반 기능을 많이 개선하고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 리스트 이 2017-18 가을 학기에 학급 리스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총 8개 학급이 있고 그 안에 41명이 추가가 됐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한 반의 정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4가지로 탭으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는데요. 첫 번째 탭은 모든 학생의 전반적인 그런 점수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사진 옆에 이 아이디를 눌러보시면 그 학생 정보가 탭으로 표시가 되고 가디언이 어사인 됐을 경우 가디언 정보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반에 배정된 모든 과목 지금은 이제 6과목이 배정이 됐는데 성적이 입력된 경우는 성적이 보이고 또 자기가 담임 선생님인데 가르치는 과목은 성적도 여기서 직접 이제 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오른쪽 끝에는 이번 학기 스코어 평균, GPA 평균으로 총 그 스코어, 총 GPA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이거는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평가 여러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란입니다. 현재는 이게 어드민이기 때문에 이게 리드 온리로 되어 있죠. 두 번째 탭은 이제 리포트 기능인데요.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한 정보이지만 일목요약하게 이제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이렇게 나오고 듣는 과목들, 이 반에 듣는 과목들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학기 그 평균이 나오고 또 GPA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런 통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카운팅이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과목별로 A, B, C, D가 카운팅되고 또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또 이수 비율 이거는 몽골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학교는 그 시스템 세팅에서 셋업을 안 하면 보이지 않게 되고요. 또 레이쇼가 나오는데 A에서 B 레이쇼를 보겠다. A에서 C까지 레이쇼를 보겠다. 이렇게 변경돼서 이게 표기가 됩니다. 이후에 이거를 프린트할 수도 있고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내가 표준 편차는 보이지 않게 원한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필드가 사라지게 되고 프린트 버튼 누르면 이제 프린트 바로 할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정보를 프린트도 할 수 있고 엑셀로 엑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은 이 학급에 배정된 모든 그 과목의 정보인데요. 왼쪽에 그 코스 아이디를 눌러 보시면 이 코스 정보와 함께 이거는 담임 선생님일 경우 또 수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이 직접 타임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어드민은 물론 모든 거를 다 이제 수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인원이라는 것은 수강 신청 정보이고요. 담임 선생님은 수강 신청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드민만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아이콘은 이 성적 입력 그런 아이콘인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A, B, C
몇 명인지 몇 퍼센트인지 이런 통계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 20명이 이 학급에 있는데 19명이 성적이 입력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안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평균 표준 편차 표시되고, 그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게 또 새로 추가돼서 누르시면 이 학급의 A, B, C 이게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CMS는 무들 같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따가 선생님 계정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탭 학급 정보는 여기에서 담임, 부담임, 그리고 교실, 반장, 부반장 정보를 이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학급 기능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유초, 중, 고등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로 가겠습니다. 이 코스에서 과목과 이제 코스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과목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과목을 한번 디파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 학기 할 필요 없고 매년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디파인하고, 뭐 과목 정보가 변경됐거나 그러면 좀 수정하고, 또 새로운 과목이 추가됐다 어떤 과에, 그러면 이제 추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 또는 블루프린트라고 볼 수 있고요. 과목을 한번 눌러보죠. 현재 이제 과목이 45개가 있고, 이거를 처음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과목을 쭉 입력한 후에, 그 후에 매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요 과목으로부터 코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요 과목은 B2002라는 과목은 지금 5개 코스가 생성되었습니다. 5개인데 한 개만 보이는 이유는 이번 학기에 한 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 5개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이 과목이라는 거는 서브젝트는 한 번이고, 템플릿 또는 블루프린트고, 코스는 그거의 인스턴스, 실제 매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생성되는 코스로서 그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기서 직접 그 코스를 또 추가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나옵니다. 네. 코스 수강 신청 메뉴를 보여드리면 설치를 하고, 이걸 조금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코스 정보만 이렇게 표시하고 타임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원에 보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크게 표시되는데, 이걸 누르시면 수강 신청을 어드민이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점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외에는 수업 계획서, 셀러버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 화면에서 이 어드민이 이번 학기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됐고 최대 학생이 11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수강이 되었구나, 이런 일목요연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제 서머리가 나오죠. 28개 코스가 생성됐고 총 42명이 인롤됐고, 뭐 학점 크레딧을 한번 더 해보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성적 메뉴는 3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름을 조금 바꿨죠. 모든 성적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표시가 됩니다. 네, 눌러보시고 이렇게 보면, 네, 이것도 좀 이렇게 간소하게 변경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그 클래스가 그 학급이 배정이 됐으면 이게 뜨고요. 상태 그 옆에 성적 그 숫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6명이 수강 등록되어 있는데 6명 성적이 입력되었습니다. 다 입력이 된 거죠. 네, 다 됐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 2명 수강됐는데 성적이 아직 입력이 안 됐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1명 이렇게 점수가 쭉 나오고, 마찬가지로 1명이 이제 안 됐죠. 여기서 그래프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한 거는
그 제일 왼쪽에 체크 박스를 이렇게 둬가지고 배치 프로세싱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성적 입력 기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성적을 입력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아카데미 어드민이 일괄적으로 이 모든 이 학기에 있는 과목들의 상태를 성적 입력 완료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많을 경우는 그 클릭해서 할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추가했는데 지금은 이미 성적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다 그냥 오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전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28개 레코드가 select 됐습니다. 이 번호를 표시하는 이유는 이게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개만 보이죠. 근데 뒤에도 선택됐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요걸 선택하면 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걸 하면 없어졌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 28명 하고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언셀렉하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림으로 가면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열림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기 성적 입력이 끝난 후에 어드민이 이거를 전체를 선택하고 이거 두 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성적 입력 완료를 하게 하면 됩니다. 쭉 하게 되면 두 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다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전체가 성적 입력 완료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이 아카데미 어드민 담당자가 이 과목에 선생님들이 성적을 입력했는지 혹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아카데미 어드민에서는 말씀드린 학급 코스 성적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두 개를 말씀 안 드려요. 학생별 성적은 이거를 통해서 한 학생의 이제 그걸 쭉 볼 수 있고 여기에는 교환 학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나갔다 왔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부터 트랜스퍼를 할 경우 학점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메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성적표는 성적표 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부가적으로 좀 통계가 나오는데 이번 학기 그 스코어와 그 다음에 GPA 그리고 전체 스코어 GPA도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학사 경고 리밋을 정하면 학사 경고 학점 이하이면 여기서 이제 학사 경고로 빨간색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트랜스크립트 펑션은 저희가 이제 또 대대적으로 수정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세메스터별로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캐테고리별로 이것이 교양이냐 필수냐 그 별로 일목요약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개선을 곧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정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변경한 거는 학급이죠. 그래서 한번 쭉 보여드리면 이제 코스는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코스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회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색이 있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가 추가한 기능인데요. 이 과목에 코티칭 기능이 있죠. 코티칭 기능을 저희가 또 추가했었는데 이 그린색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메인 프로페서가 아니고 코티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이게 그린색이죠. 그린색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메인 교수는 몇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협동 교사가 2사람이 있는데 나는 T01이죠. 나는 보조 교사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학생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입력 기간에 이제 변경할 수 있고 또 그래프를 볼 수 있고 됩니다. 이제 학급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담임 선생님들 또 부담임 선생님들이
이 정보가 쭉 뜨게 되는데요. 보통은 뭐 담임 선생님 한 반만 맡고 있지만 지금 테스트 때문에 가을학기에 뭐 4개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화면과 동일한 그런 화면입니다. 네. 리포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네. 네. 이렇게 한 후에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 네. 네네네.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가 선생님 시간표가 나오고, 지도 학생이 어사인 됐으면 보이게 되고, 서식, 뭐 프로필 이런 정보가 또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학생 계정을 보여드리면, 네,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 뭐 직접 할 수 있고, 지금 그 완납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납입금 수업료를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듣고 있는 코스. 네. 아까 제가 그 CMS를 선생님들 안 보여드렸군요. 네. 여기서 학생 걸 우선 보여드리면, CMS 모듈 같은 시스템으로서 이제 본인의 요 과목에 대한, 여기 이제 과목들이잖아요. 이게 과목들이잖아요. 과목이 2과목을 내가 수강하고 있는데 점수가 이미 뭐 주어졌지만, 여기서 출석 사항을 이제 아직 지금 체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출석이 됐다. 내가 홈워크를 언제 했는데 언제 제출하고 점수를 몇 점 받았다. 지금 입력이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성적, 뭐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과목의 선생님들, 뭐 담임 선생님들의 컨택 인포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프로필, 나의 시간표, 네. 서식과 이렇게 나오고, 나의 그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의 학급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 평가 자료를 입력하시면 여기에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업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S01 학생에 대해서 활동비를 부과를 했죠. 5만원. 그리고 납입이 5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불률이 10%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를 보여드리면, 네, 학부모 계정에서는 그 슬랙 메뉴가 이제 언어 옆에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학부모가 두세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또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한다 그러면 이 학생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S0이라는 그 학생 활동비 이렇게 한 게 쭉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던 선생님의 CMS 정보를 보여드리면, T0이요. 네. 여기서 이제 코스로 가고요. 성적에서 이제 더 이상 변경, 이게 이미 컨펌 됐기 때문에 이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CMS에 이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모듈처럼 추가하고 뭐 그런 이제 화면인데요. 이제 출석을 먼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세이블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별로 뭐 시험 성적 피드백만 줘도 학생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학부모들한테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자료 이렇게 파일 올린 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숙제,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제출했는지 또 이렇게 누르면 그 제출한 파일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저희 변경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